클롭 감독이 마지막 시즌에 그래도 이제 아직 대회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유로파리그, FA컵, 프리미어리그도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첼시를 연장전 끝에 꺾고 반다이크의 118분 득점으로 이겼는데요. 첼시가 이제 오늘 경기는 정말 유리했던 경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리버풀은 부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알리송, 마팁, 아놀드, 소보슬라이, 조타, 존스, 누네스, 살라, 티아고 알탄카라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 거의 줄부상이었어요. 1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벤치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뭐 아드리안 골키퍼 그리고 치미카스, 조고메즈 벤치에 교체할 수 있는 1군 자원이 딱 3명이었습니다. 일단 치미카스, 아드리안 그리고 조고메즈니까 수비라인 위쪽으로는 아예 1군 명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첼시가 경기에 뭔가 결과물을 못 가져오고 그리고 심지어 연장전에는 주도권을 밀렸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포체티노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을 만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첼시나 리버풀이 라인을 서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라인을 쭉 올리니까 이게 중원 싸움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리버풀도 라인 올리고 첼시도 라인 올리면서 서로의 이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이렇게 되면 요 중원에서의 싸움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팔머, 갤러거, 카이셰도, 엔소 페란데스 4명의 선수를 두면서 중원 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 중원 싸움을 하다가 리버풀은 들어오는 선수가 누구였냐면 맥코넬, 뭐 클라크 그리고 뭐 공격수지만 단스 마지막에는 콴사 이런 유망주들이 들어와요. 중원 싸움을 하다가 특히나 중원에 맥코넬이라던가 아니면은 클라크라던가 정말 유스 선수들이 들어오고 플러스 전반전 초반에 흐라번베르가 부상으로 나갔죠. 이게 서로 라인을 올렸으면 중원 싸움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 이기는 팀이 그 뒷공간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버풀은 진짜 흐라번베르 부상당했죠. 들어올 수 있는 선수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진짜 유스 선수들만 투입을 했죠. 그러면서 중원 싸움에 대한 뭔가 이점을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첼시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때가 꽤 많았죠. 그런데 첼시가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하게 결정력입니다. 결정적인 찬스 첼시 5번, 리버풀 1번이에요. 5번인데 5번 중에 1번을 못 넣습니다. 첼시가. 그러니까 이거는 첼시가 늘상 지적받는 이건 너무 할 정도로 결정력이 최악이다. 이게 이 장면도 보면 후반전에는 마지막에 거의 이제 리버풀이 기동력을 못 따라갔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침투에 들어가는 갤러거를 놓쳤죠. 놓치면서 안쪽으로 패스. 갤러거가 볼을 받아서 들어오는 엔소 페란데스에게 또 패스가 들어가요. 완벽하죠? 완벽한데 여기서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주변에 분명히 스털링도 있고 팔머도 있는데 본인이 힐킥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상한 데에다. 이런 이제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도 있고 뭐 이런 장면. 이 장면도 코너킥 상황에서 이거는 뭐 체력적인 부분과 상관은 없지만 뒤로 흐른 볼을 이거는 이제 득점하기는 어렵긴 했어요. 디사시가 무릎으로 걷어내는 장면. 이것도 골대 앞에서 디사시의 약간은 어이없는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이 막판에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첼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이 체력적으로도 불리하고 부상자도 많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뭔가 이 중원 싸움 내지는 이제 역습을 당하는 그 스피드를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죠. 뛰어들어가는 역습 상황에서 갤러거가 뛰어들어갈 때 아무도 리버풀 선수들이 갤러거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팔머가 뛰어들어가는 갤러거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갤러거가 뛰어들어가면서 완벽한 찬스를 잡죠. 그런데 여기서 갤러거가 이 완벽한 1대1 찬스에서 득점을 못합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기다리고 있다가 캐러가 빨리 나오는 동안 슈팅을 못 처리하다가 여기서 막혀요. 이것도 이제 갤러거가 어처구니 없는 결정력을 보여주는 거고 리버풀이 라인은 올리지만 중원 싸움에서 이기질 못하니까 첼시가 중원 싸움에서 이겨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뒷공간이 그대로 열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찬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잭슨이 마무리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백패스를 했는데 여기서도 갤러거가 뛰어들어오면서 볼을 잡다가 슈팅을 유효 슈팅도 못 만들고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첼시가 득점할 수 있는 장면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장면도 보세요. 팔머의 오른발 슛 그리고 캐러가 선방을 합니다. 발로.
그 다음에 이 흐른 볼을 다시 안쪽으로 넣었는데 이거를 조고메스가 걷어내요. 근데 걷어낸 게 요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은쿵쿠가 여기서 슈팅을 정면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첼시가 이게 아무리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캐러어가 너무 잘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클롭 감독이 연장전 들어가기 전에 캐러어를 안아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계속 이제 막아내면서 사실은 이제 연장전까지 간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고려를 해봐도 첼시가 결정적인 찬스가 이렇게나 많았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아마 포체티노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을 만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연장전이에요. 연장전. 그러니까 이게 클롭 감독하고 포체티노 감독의 역량 차이가 있는 건데 연장전으로 가니까 클롭 감독은 그냥 주전 멤버를 과감하게 뺍니다. 빼고 유망주를 넣어서 이 안쪽 공간에 뭔가 중원 싸움, 요 싸움을 강화를 해요. 그런데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이 갤러거를 뺍니다. 중원 싸움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갤러거죠. 갤러거를 빼버리고 마두에케를 넣어요. 마두에케를 넣어버리면서 팔머가 중앙으로 옵니다. 그리고 마두에케는 중앙 지역으로 팔머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 지역에서 뛰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 선수도 한 명 줄었죠. 원래는 이제 팔머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팔머, 갤러거, 카이세도, 엔소 페란데스 미드필더가 4명인데 갤러거를 빼니까 마두에케는 측면에서 뛰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엔소 페란데스, 카이세도 지쳐있고 아무래도 중원 싸움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닌데 팔머가 이제 중앙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연장전에 유스 선수들이 들어온 리버풀에게 밀립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연장전에는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했어요. 이게 첼시가 아주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이렇게 리버풀 같은 경우는 교체할 선수가 없으니까 연장전으로 가면 갈수록 첼시가 유리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갤러거를 빼는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유스 선수들이 들어온 리버풀에게 경기력적으로 밀린다 라는 것은 얼마나 이 포체티노 감독이 오늘 경기도 경기 운영을 못했냐 그리고 리버풀에게 밀렸냐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만큼 이제 사실 클롭 감독의 노련함 이게 뭐 사실은 거의 뭐 이번 우승을 결정지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당연히 뭐 반다이크죠. 반다이크. 어쨌든 리버풀은 사실 유망주들을 이제 교체를 투입하면서 단스, 맥코넬, 클라크 공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수준 높은 공격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학포가 빠졌는데 단스가 들어가고 메갈리스터가 빠졌는데 맥코넬이 들어가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세밀한 플레이가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코너킥만큼은 반다이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죠. 근데 여기서 첼시가 반다이크를 놓쳤어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거는 리버풀의 코너킥 전략이거든요.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반다이크가 가장 뒤에 있고요. 그리고 코너킥이 올라올 때 특히나 치미카스나 로버트슨처럼 왼발 키커가 오른쪽에서 찰 때는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니까 요 가까운 지역으로 반다이크가 뛰어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제 아놀드 같은 선수가 오른발로 처리하면 길게 넘어가고 반다이크가 바깥으로 빠져요. 이게 리버풀의 그 공격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치미카스가 처리를 하니까 가까운 포스트로 오겠죠. 그리고 반다이크가 약간 뒤에 빠져 있다가 앞으로 돌아뛰는 건데 여기서 첼시 선수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반다이크의 움직임을 못 따라갔어요. 편안하게 그냥 반다이크를 놔뒀죠. 그래서 반다이크가 편안하게 앞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잘라먹는 헤더로 결승골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낭만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죠. 반다이크와 클롭 이제 마지막 시즌이 되는 클롭과 그리고 반다이크가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다이크도 클롭 감독이 떠난 다음에 클롭 감독의 다음 감독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클롭 감독의 다음 감독이 나를 핵심 선수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거에 따라 좀 결정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리버풀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이 2명의 사람이 리그컵을 들어 올린다 라는 것 자체가 멋있는 장면이었고 저게 이제 리버풀의 힘이다. 그런데 첼시 같은 경우는 요 경기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리그 순위가 쳐져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승리가 포체티노 감독의 뭔가 아무래도 감독 경력직에 되게 중요했던 경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리를 못하면서 뭔가 포체티노 감독의 실수 때문에 마지막에는 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첼시가 마지막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감독직을 포체티노 감독이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도 아마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